제가 구매해서 사용한 기간은 2달 정도 되고요. 실제로 여행에서 이 제품을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카메라 없이 포켓3만 들고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다녀봤는데 여행에서 노출을 막 어떻게 잡고 이런 생각 전혀 안 했고요. 그냥 구도만 보고 버튼만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짐연구소 홈랩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지른 제품들 중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제품 오즈모 포켓3의 사용기입니다. 오즈모 포켓3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브이로그 촬영에 적합한 짐벌 카메라예요. 굉장히 작은 크기지만 1인치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크기에 비해 영상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상 찍는 거 좋아하면 다들 비슷한 고민하죠. 스마트폰보다는 잘 찍히면서 미러리스 카메라보다는 가볍고 편한 제품, 그 사이를 제대로 파고든 제품이 포켓3입니다. 제가 구매해서 사용한 기간은 2달 정도 되고요. 실제로 여행에서 이 제품을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기능 설명은 유튜브에 이미 좋은 리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느꼈던 장단점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 60만원대의 작은 카메라 누가 쓰면 좋고 실제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다른 카메라 없이 포켓3만 들고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다녀봤는데 그 소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게는 최고의 카메라였습니다. 참고로 제 성향은 장비를 최대한 적게 들고 다니는 여행을 추구해요. 과거에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당연히 들고 다녔는데 이게 여행이 길어지고 점점 피곤해질수록 가방에서 카메라를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면 여행 초반에만 기록이 많고 여행 후반에는 찍은 게 없어요. 점점 카메라를 빼고 아이폰만 들고 여행을 다니게 됐죠. 근데 또 스마트폰은 여행에서 촬영만 하는 게 아니죠. 길도 찾고 맛집도 찾고 가끔 내비로도 쓰다 보니까 촬영을 하는 총량 자체가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다시 촬영만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인치 똑딱이를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포켓3라는 녀석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벼운 녀석에서 괜찮은 영상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400만원, 500만원 하는 맥북에도 애플 케어를 붙인 적이 없거든요. 10년 넘게 애플 케어를 한 번도 안 샀는데 이 DJI 케어 2년짜리를 바로 등록했습니다. 물론 이 DJI 케어가 좀 싸긴 했지만 그만큼 얘가 좋았고 망가질 때까지 엄청 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쓰면서 느낀 최고의 장점은 역시 휴대성입니다. 주머니에 들어가요. 빼고 꺼내서 꺾으면 바로 촬영 시작. 스마트폰보다는 느리지만 충분히 빠릅니다. 이 정도 무게에 가벼워서 들고 다닌다고 피곤해지지도 않죠. 예를 들어 미러리스 이런 거는 지금 번들 렌즈를 끼고 있어도 상당히 묵직하잖아요. 이 크기만 봐도. 그런데 이 제품이 휴대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 모듈과 삼각대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게 어딜 봐서 휴대성이 좋냐,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써보니까 절대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길게 다니지 않고 이걸 빼고 다니다가 이렇게 그립감을 보완하는 이 작은 모듈만 끼고 이 정도 크기로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보조 배터리와 삼각대 모듈을 씁니다. 얘 기본적인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테이블에다 놓고 제 얼굴을 찍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러면서 실내에 있을 때 이렇게 충전도 해주고 다시 나갈 때는 이렇게 빼고 사용하는 거죠. 얘는 그냥 따로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요. 두 번째 장점, 촬영할 때 주변의 시선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카메라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향적인 성향의 분들은 상당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미러리스의 주목도가 10이라면 스마트폰이 한 5 정도, 포켓3가 3 정도 됩니다. 물론 막 내가 찍을 때 닌자 워킹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으면 당연히 티가 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별도의 설정 없이 오토로 상당히 잘 나온다는 겁니다. 포켓3는 성능은 카메라지만 조작 방식은 스마트폰에 가까워요. 알아서 잘 찍힌다는 게 촬영의 부담감을 엄청나게 내려줍니다. 여행에서 노출을 막 어떻게 잡고 이런 생각 전혀 안 했고요. 그냥 구도만 보고 버튼만 눌렀습니다.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 섞인 부분도 있어요. 배터리입니다. 우선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65W 충전이 가능해서 16분에 80%까지, 완충까지는 32분 만에 가능합니다. 촬영 시간도 4K 24프레임, 30프레임 기준 2시간을 훌쩍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쉬운 점은 뭐냐? 교체가 안 되는 내장 배터리라는 겁니다. 이 교체가 안 되는 점 때문에 이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게 1년, 2년 오랫동안 쓰다 보면 배터리의 최대 용량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촬영 시간이 줄어들 텐데 그럴 때 쉽게 배터리만 교체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안 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이 제품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방수 방진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져요. 비가 부슬부슬 올 때까지는 어떻게 쓰겠는데 이 많이 올 때는 괜히 걱정돼서 꺼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럴 때는 또 스마트폰에 가깝다기보다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좀 가까운 거죠.
얘도 이제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화각입니다. 기본 화각이 20mm라 브이로그처럼 얼굴을 찍거나 풍경을 담을 때는 또 최적이에요. 여행용 똑딱이 카메라 화각이 대개는 24mm니까 셀카를 찍을 때는 20mm가 확실한 장점인데 풍경 말고 피사체나 사물을 찍을 때는 또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물론 디지털 줌이 있어서 2배 확대가 가능하지만 화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화질을 줄이지 않고 줌이 되거나 별도의 망원 렌즈 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여행하면서. 그래서 어떤 피사체를 화면에 가득 담고 싶을 때는 아주 가까이 가서 찍거나 스마트폰과 병행해서 촬영하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기본 촬영 각도가 조금 위를 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또 저만 느낀 단점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촬영할 때 저는 이 제품을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찍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화면이 약간 위를 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앞이라고 봤을 때 얘를 이렇게 찍지 않고 얘를 약간 이렇게 숙여야 제가 원하는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마다 이 카메라를 수직해서 약간 더 조금 아래를 보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설정해서 기본적으로 전원이 켜질 때 시작 각도를 뭐 위로 5도, 아래로 5도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글래머라는 기능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 포켓 3에는 글래머라는 얼굴 보정 기능이 있어요. 피부톤이나 잡티 제거, 입술색 같은 거를 보정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아쉽게도 이 글래머 기능이 적용된 영상을 출력을 하려면 스마트폰의 DJI 앱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출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 2분 길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20분 길이의 영상에 글래머 기능을 적용해서 영상을 출력을 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6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뭐 스마트폰 앱보다는 데스크탑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지난번 애플 키노트 행사에서 M3 칩이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저 이게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행사 마지막에 이 모든 이벤트를 아이폰으로만 찍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신제품보다 그게 가장 놀란 부분이었어요. 이런 작은 소형기기가 어느새 슬그머니 카메라 품질을 비벼보려고 한다는 거죠. 몇 년 안에 뭐가 있긴 있겠다 싶었는데 그 느낌을 보여주는 최초의 신호탄이 전 이 오즈모 포켓 3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켓 3가 미안하지만 고프로는 좀 이미 제낀 것 같고요. 카메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소니, 캐논도 일반 아마추어 시장에서는 긴장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몇 년 내로 그 간격이 되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